자, 외우는 영어로 가라 라이언쌤 컴백했습니다. 죄송해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할머님, 우리 뭐, 친할머니는 아닌데, 우리 이제 작은 할머님, 상을 당해가지고, 장례식 갔다 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발인도 같이, 갔다 왔고 해서, 지난주 촬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리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이제 양해는 구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13강이죠? 맞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찍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금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저께가 이제 9월 모평이었었죠.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보느라고 많이 고생들 했었을 텐데,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재수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점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올랐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많이 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30점이 넘게 점수가 뛰는. 근데 거기에 주요 이제 원인은 뭐였냐면 이 듣기 실력에 향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 잘 아시겠지만 듣기가 만점을 맞게 되면 총 만점 중에 몇 점이 되죠? 그렇죠. 37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듣기가 지금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지금 만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수요일 날 선생님이 듣기 특강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 재수반 잘 활용을 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모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장모 친구, 우리 수업 듣는 장모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적으로 한 10개 이상 틀리다가 이번에 9월달 시험에서 2개 정도로 틀려버리는, 그래서 점수가 완전 이제 대박이 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듣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기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쌍둥이도 맞죠? 이번에는 좀 결과가 좀 불만족스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2달 동안에 충분히 열심히 해서 듣기 만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죠. 클래스가 기억나야 되는데, 클래스는 원래 라틴어 이제 클라레, 호출하다, 부르다라는 뜻은 이제 클라레에서 나온 단어라 했지. 그래서 이제 입영 대상자 명단에 맨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그때 기억나니? 그렇죠. 장군이 있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군인 계급을 누가 정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부에, 그러니까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계급이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입영 대상자 명단의 맨 위에 있는 장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수저가 있는 거고, 맨 아래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쫄병이죠. 맞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부르는 순서에서 어떤 뜻이 나온다 했지? 첫 번째로 사회 계급이라는 뜻이 나온다 했죠. 맞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뜻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클래스하고 로우 클래스가 있다 했지. 하이 클래스 하게 되면 뭐라 했죠? 상류층, 상류계급. 로우 클래스 하게 되면 서민층을 얘기하는 거지. 평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이제 사회 계급이라는 원래 뜻으로부터 어떤 뜻이 나오냐면, 일단 학교에도 뭐가 있다? 학교에도 뭐가 있다?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배와 후배로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맞니? 그래서 원래 클래스가 이제 여기서 학교에서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선배, 후배도 이제 일종의 계급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떤 학번이나 학년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지. 그래서 써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나와 출발해갖고 학번, 학년 뭐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한 학년에 그때 얘기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되겠니? 반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또 무슨 뜻이 된다? 학급이나 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 학급에서 뭐 하니? 보통 학교에서 뭐 하겠어? 니들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학교에서 뭐 하겠어?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수업. 그렇죠. 수업이죠, 수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룸을 갖다가 뭐라 그러니? 학급이라고, 교실이라고 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거. 근데 이 당시에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는 상당히 이제 계급 차별이 심했던 시대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평민들을 그 사람 인간 대우 취급을 잘 안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너하고 나는 그냥 종부터가 다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classify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기억나니?
같은 종끼리 모은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뭐였다? 분류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제 classify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나 국가정보기관 같은 곳에서 classify다. 어떤 문서나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국가의 기밀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분류해서 모아놨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지? 기밀사항이다 그랬죠. That's classify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우리 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아무래도 국가의 기밀사항이 담긴 그런 중요한 서류나 문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곳에 맞아? 따로 보관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the classify 맞니? 그래서 that information is classified 하게 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정보는 이제 기밀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사실상 neoclassical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조금 앞에서 배경 설명이 좀 많았는데 자, 일단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의 6번째 왕이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있는 집 집안 그 부모들이 이제 자기 자식을 갖다 군대에 보낼 때 조금 윗자리에다가 그걸 배치시키려고 자꾸 뇌물을 쓰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 뇌물 경쟁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냥 로마인들의 신분을 5계급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동화를 썼을 테니까 동화 10만 냥인 1계급서부터 해갖고 1계급이 동화 몇만 냥이랬어요? 10만 냥. 10만 냥. 그 다음에 이제 5계급이 이제 동화 만 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눴단 말이지 이제. 근데 지금 이제 1만 그 당시에 이제 동화 1만 냥이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재산이었는지 어느 정도 돈이 많은 거였는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될 텐데 그 당시 이제 세계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로마의 아주 한복판에 1만 냥 가진 그러니까 5계급 정도 되면 이 1만 냥이 어느 정도 돈이었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로마 한복판에다가 한 4,000평 정도의 부지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세계 도시 하면 어디니 원래 우리가 세계 도시 메트로폴리탄 시티 하게 되면 떠올리는 데가 어디예요? 뉴욕시죠. 뉴욕시티지. 그러니까 뉴욕시에다가 그 한복판에다가 거의 건물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의 준재벌급의 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1계급에서 5계급으로 나눴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여기 속했을까? 계급이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요? 계급이 주어지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계급에 속하지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발에 두려워서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어떤 계급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니들은 돈이 없는 대신에 자식만큼은 그래도 자식 부자다. 자식은 많이 낳았다. 그래서 원래 이제 라틴어로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 뭐 세계사 하면서 많이 들었었던 단어인데 라틴어로 우리가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의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에서 이제 많이 공산주의 배우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자식이 라틴어로 뭐냐면 프롤레스거든. 그거 써보세요. 뭐라고? 프롤레스가 자식이야, 자식. 맞니?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너도. 프로 무슨 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로. 프롤레타리아. 처음 들어보니?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결국 이제 무산자 계급. 돈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 서민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될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계급이 바로 누가 되겠어요? 누가 되지? 사장님.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인데, 부르조아가 되잖아. 너 아무리 네가 무식해도 부르조아를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맞죠? 신흥 상공업자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부르주아즈.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라는 말이 원래 이제 성 안에, 이제 어원을 따져보면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원래. 부르그란 말이 원래 성이거든.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을 주어졌다. 무산재 계급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독해에 나옵니다. 이거 노동자, 서민 계급.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이 주어져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클라레 뭐에서 이제 클래스가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급이 주어졌다 해갖고 클래시커스 어디 써보세요. 클래시커스 거기다 써보세요.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클래시커스라 해갖고 계급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분류가 됐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클래시커스라고 하는 말이 또한 뭘 뜻하냐면 상류 계급, 상류층 이라는 뜻이 되었대요. 어쨌든 써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왜 하느냐? 클래시커스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클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클래식. 클래식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클래식 음악. 맞니?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네. 클래식이라든지 뭐 클래시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게 좀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단어 많은 단어들 다 다뤄야 되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성세대와 그 젊은 세대하고의 어떤 이제 그 세대 차이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문화를 갖다가 좀 더 상류층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의 문화가 좀 더 상류층에 가깝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기성시대의 이런 음악이라든지 또는 문학 작품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라고 옛것 써보세요. 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뭐다? 고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문화가 젊은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하고 더 고결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의 문화가 좀 더 격주 높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자기들의 어떤 취향을 갖다가 칭찬한다로써 이제 이게 옛것 고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 옛것 고전.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옛것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음악 따위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자 클래식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클래시즘이에요. 클래시즘. 이게 결국에 근데 다 클래스에서 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시즘이라고 하는 요 접도는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고방식. 그래서 옛 고대 로마인들의 어떤 로마 시대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고전주의라고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되는데, 고전주의.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한 어떤 동경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양의 어떤 서양사를 잠깐 보면 유럽 역사에서 보통 이제 100년에 한 번씩 해갖고 뭐 의상을 이 시대 때 의상을 따라한다거나 뭐 건축 양식, 맞아? 인테리어 스타일 같은 거를 뭐 이 시대로 한다거나, 맞아? 뭐 이런 어떤 유행을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클래시시즘이라는 거는 옛날 그 고대 로마의 상류층, 맞아? 그 문화를 갖다가 따라하는 그런 유행 정도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시즘이라는 거, 고전을 흉내내는 그런 유행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온 건 이제 사실 보면 여기 네오클래시컬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클래시즘. 자, 니오클래시즘. 니오를 붙여봅시다. 니오. 니오라는 거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니? 니오는 뭐다? 이거는 원래 뭐였었어요? 신이죠. 신. 뉴죠. 뉴. 거기다 써보세요. 조금 우리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신고전주의다 이거야.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는 건 뭐예요?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것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계승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술사의 사조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오클래시즘 해갖고 신고전주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느라고
좀 배경 설명 좀 길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가 아까도 이제 처음 나왔지만 클래스는 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단어인데 그래서 클래스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클래스를 우리 친구들이 그냥 뭐 반, 수업 이런 정도로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봐봐. 아까 클래스가 원래 뜻이 뭐였다 했어요? 사회 계급으로부터 뭐다? 어떤 학번이나 학년이라는 뜻이 나온다 했지. 학교에 적용되면서. 그래서 the class of 2000 그래서 8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2008학년도 동기, 동창생 이런 뜻이 된다고.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배경 지식 잠깐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지금 올해 보는 시험이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2019학년도 수능 시험 되는 거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맞지? 그 19학년도 의미를 알고 있니, 쌍둥이? 네. 그 19학년도라가 뭔지 알니?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보고 내년에 대학을 입학하면 그때 너희들한테 주어진 학번이 이제 19학번이라는 얘기죠. 2019학번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내후년이 되면 2020학년도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내년이 되면 맞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때 있지만 학번 인심이 후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번이 주어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오히려 우리가 정반대로 거꾸로라 그랬지. 걔네들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번이 주어집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8학번이다. 영어로 해갖고 the class of 2008 하면 2008학년도에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한 애들하고는 나이가 같다 다르다. 정신 차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다르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class of 2008이라는 건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2008학년도에 2008년도에 졸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얘네들은 뭐다? 결국 2004학번이 된다는 얘기죠. 꼭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그리고 아까 저번 시간에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이 클래스에다가 y를 붙여가지고 클래시하다 이런 말도 표현할 수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이제 사회 계급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계급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문화적 소양, 가정 교육을 잘 받았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 어떤 누군가 클래시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고결하다. 이런 정도의 뜻 나올 수 있어요. 우아하다. 우아한. 뭐 품격 있는?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뭔가 교양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원래 우리가 클래시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클래스가 원래 사회 계급을 뜻하면서 이제 상류층, 상류 계급을 갖다 하이 클래스, 로우 클래스를 구별했었는데 로우 클래스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예전에 조선 시대에 따지자면 뭐 양반이 있으면 이제 상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맞니?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로우 클래스란 말을 거의 잘 쓰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노 클래스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뭐라고? 노 클래스. 이건 아예 클래스가 없다는 거야. 노 클래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자기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이런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아니? 쉽게 해서 우리 이제 졸부라는 표현을 쓰죠. 아니? 돈 자랑하고 과시하고. 맞죠? 중국의 그런 졸부들. 그런 애들 no clas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자, 넘어가시고요. 클래스까지 갖고. 그래서 많은 단어들 나오는데 class 맞아요? classified 해갖고 이제 기미사항이다. 맞니? 그 다음에 이제 classicism, neoclassicism, 그 다음에 neoclassical, 신고전주의의 형용사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burst인데.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burst. 이게 우리 친구들이 참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어떤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얘기할 때 B, W, 그 다음에 H라고 본 적
32, 이거 몰라, 이거 딱, 신체 사이즈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이제 가슴이고, 허리고, 뭐야, 이거? 그렇죠. 엉덩이죠. 그래갖고, 이 버스트인데, 원래 이게 이제 불어에서 나왔다는 표현인데, 불어에, 이 선생님들 불어를 잘 못하지만 이게 발음을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따라한다. 비스. 따라서 비스. 이게 이제 불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가슴을 뜻하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라 나왔냐면 흉상, 좀 유식한 말로 흉상이라지. 원래 뜻은 여성의 가슴인데, 우리 책에는 지금 흉상 또는 상반신. 이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bust. 근데 좀 재밌는 건 이거하고 좀 어원이 다른 것 같아요. 어원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bust에는 원래 구어체로서 쓰이게 되면 bust가 잡다는 뜻이 있어. 알겠니? bust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잡다. 그래서 자, 아주 너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주 세대 간에 이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세대 차이인데, 선생님이 니들보다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외화 중에서 TV에 나오는 외화 시리즈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Ghostbusters죠. 써보세요. 뭐라고? Ghostbuster. 여기에 대한 상당히 이제 좀 잘못된 오역들이 많았는데, 이 Ghostbusters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게? Ghost를 뭐 한다? Ghost를 버스트가 뭐라 했어, 내가 아까? 잡는다. 그래서 유령 잡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게 뭐가 되니? 퇴마사 정도 되는 겁니다. 퇴마사? Ghostbusters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 도박판이 벌어져요. 어디 이제 뭐 하우스에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런 경우에 they got busted 이런 식으로 잡혔다는 얘기야. 현행범 체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bust라는 표현이에요. 알겠니? 이제 선생님 같이 좀 이제 미국인들하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 이 catch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가 bust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건 이제 뭐 잡다는 아니었는데 흉상이나 상반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그게 그거지. 여성의 이제 가슴 사이즈를 나타낼 때 버스트라고 하니까. 맞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지금 regi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regiment.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원은 뭐냐면, 자, regiment를 들어가기 전에, 이 regiment 하면 여기 뭐라 하냐면 군대 연대라고 하는데, 일단 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야 되냐면 이 REG라고 하는 거,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뭐냐면 뜻이 왕이에요. 요게 킹이야, 킹. 그래서 우리 뭐 regal이란 말 다 들어봤니? regal. regal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regal. regal. 일단 regal. regal. 그래서 이건 왕의, 왕실의. reg가 원래 이제 왕이거든.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소유격을 하고 렉스 해갖고 그때 기억나겠지 모르겠지만 T-Rex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regal 하면 이게 뭐다? 왕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거 있죠. 시바스 리갈이라고. 안 들어봤니? 박정희가 많이 마셨던 술이죠. 예전에 중정에서 그거 마시다가 가신 거 아니야? 근데 그 영화 안 봤니?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 언제 나와요? 좀 됐죠. 박정희가 이제 중정에서 그거 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제임스 시바스라는 사람이 왕실에다가 납품했던 그 이름이, 그 양주 이름이 이제 시바스 미갈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개인적으로 페이버릿이었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위그가 지금 뭐라고? 왕이라 했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왕은 뭐라겠니? 잘 들어. 킹은 뭐 하겠어요? 킹이 하는 역할은 뭐야? 킹은 뭐라 했어요? 왕은 뭐 하겠니? 나라를 뭐 하니? 다스리고 통치하죠. 맞니? 네. 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생각해봐. 유럽에
절대 왕정 시기에 누가 나라를 갖다가 누가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누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당연히 왕이지만. 그래서 이제 윌이라는 뜻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러짐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와. 자 러짐 따른다. 러짐. 다시 러짐. 따라. 러짐. 이것도 야 우리 친구 설마 이걸 레기메 이러는 거 아니죠? 레기메 아니고 러짐이에요. 러짐. 알겠어? 러짐. 그래서 여기서 이 레그가 나오죠? 이 레그는 룰이야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맞니? 그래서 이게 통치하다는 뜻인데 룰이야. 자 그래서 이건 통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제도, 정치 체제라든지 어떤 제도, 뭐 정권,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뜻에서 통치하는 방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다시 하게 되면 reg라고 하는 이 reg라고 하는 이 어원인데 regiment. 자 지금 다시 할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인간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reg가 뭐라고? king 또는 왕이 뭐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맞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단어 나오죠. 쉬운 단어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 뭐 있냐면 region이죠. region. 맞니? region이 뭐니? 왕이 통치하는 영토, 영역, 지역이지. 어디다 써?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영역이나 지역. region. 지역이죠. 지역. 그래서 우리가 regional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regional. 지역에 이런 뜻이지. 지역상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항상 늘 어원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좀 이제 자음이 변하기도 하고 몸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G가 하나 빠져. G가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Reign. 그래서 따라한다. Reign. 이건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 Reign이야, reign.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regiment인데 regiment도 마찬가지로 reg가 통치한다는 뜻이란 말이지. 맞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통치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뭔가 통치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식으로 이제 연대라고 하는 연대. 군대를 가보면 아는데 연대가 뭔지. 맞죠? 연대는 뭐보다 큰 거예요? 대대보다 크고 그다음 뭐보다 브리게이드. 그러니까 예단이죠, 예단. 아, 잠깐만. 브리게이드를 연대가 있고 대대보다 큰 게 연대인데 브리게이드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대대가 있고 연대가 그 다음 더 큰 게 뭐지? 연대보다 큰 게? 잠깐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이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네. 잠깐만 이 브리게이드를 잠깐만 요거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연대인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근데 뭐라고 쓴 거예요? 대대 뭐지 상둥이? 헬미 연대가 부대는 아닌데 브리게이드가 갑자기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연대다 이런 정도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세요. 갑자기 당황했어요. 위갈에다가 우리가 돔이라는 이 어미를 붙여가지고 이 돔이 이제 나라라는 뜻이 되는데
합쳐지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램 이런 단어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왕국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왕이 이제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영역 램 이런 단어가 거죠. 자, 그래서 러지먼트가 아까 말했지만 대대보다 좀 큰 개념인데 브리게이드가 내가 갑자기 우리말로 생각 안 나는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찾아서 좀 다시 알려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또 하나 부대는 아닌데 부대는 정말 작은 개념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컬러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일단 컬러넬 따라하세요. 컬러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컬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뭐 신문에 무슨 기고 란을 갖다 뭐 칼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컬럼은 원래 개념 자체가 얘는 기둥이에요. 어떻어라? 기둥은 어때요? 형태가 길드랗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세로나 그러니까 세로열 또는 종열, 이거 뭐 같은 말인데, 근데 옛날에 이제 신문의 기고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니?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쓰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맞니? 옛날 신문들이. 그래서 신문의 난, 두음법칙으로 쓴 이제 난, 뭐 기고란, 이런 뜻을 수 있는데, 지금 얘하고 지금 보시면 형태가 지금 닮아 있죠, 지금. 맞니?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세로로 이게 줄 서는 거, 군인들이 이제 줄을 늘어서는 걸 갖다 우리가 뭘로 섰다르니? 종대라고 하지, 종렬이나 종대라고 하지. 그래서 원래 이제 컬러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종렬 또는 종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종대인 대열을 갖다 지휘하는 사람이다 해서 대령, 연대장, 뭐 이런 뜻이라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제 군대 가보면 알겠죠. 훈련소 가보면 알겠지만, 훈련소 가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뭐 몇열 종대로 뭐야 해쳐 모여 뭐 이런 말 하거든. 맞아요? 그런 단위를 갖다가 지휘하는 사람이다, 대령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컬러넬은 결국 이제 컬럼과 원이 같기 때문에, 컬럼은 이제 기둥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세로 열이나 종열. 그다음에 신문, 옛날 신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지. 그래서 신문의 난이나 기고란, 이런 의미까지 확장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살짝 멘붕이 와서 지금 브리게이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왜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러지먼트라는 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연대라고 그랬지, 연대. 근데 우리가 요거보다 좀 작은 개념인 대대는 영어로는 battalion이라고 하는데, 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군대에서는 대대. 근데 이게 지금 브리게이드가 중대가 아닌데. 이제 생각났다. 브리게이드는 여단이야, 여단. 우리가 몇 사단 이런 말 하잖아. 맞아. 그거 쓰세요, 다시. 브리게이드. 여단이라고, 여단. 군대에서 여단을 얘기하는 거야, 여단. 몇 사단 할 때. 이게 제일 큰 개념이지. 여기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52사단을 나왔어요. 52사단은 어디냐면 용인에 있는 거거든. 우리는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용인에 52사단이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별명이 너무 이렇게 널널해가지고 용인랜드인가? 그렇게 불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훈련소가 되게 널널했었어. 많이 깔아진다는 얘기죠. 사단, 여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넬까지 들어갔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그 9월달 모의평가를 쭉 이제 나도 한번 풀어보고 이제 단어들도 좀 보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단어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눈에 띄었던 단어 중에서 뭐 이런 단어도 있었다는 거지. 버거라고 하는 기억나니?
vulgar 이런 단어 나왔었고 또 이제 뒤에 41번, 42번 보면 malevol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malevolent. 그거 한번 써보자. 이런 단어들은 외우는 단어들이 아닌데 자, 일단 vulgar라는 말 자체가 이게 천민이다 이런 정도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그래서 뭔가 천박하다, 저속하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malevolent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영어에서 이 멀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그때 예전에 한번 수업시 다뤘었는데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뜻이 뭐였냐면 bad였죠, bad.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요 vol이라고 하는 이 어는 영어에서 원래 의지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malevolent 하게 되면 아주 나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악한, 나쁜, 뭐 악행의 뭐 이런 뜻이지. 그럼 반대말은 뭐가 있냐? 멀의 반대말이 뭐였었어요? 베네, 카페 베네 할 때 그 베네가 있었죠. 맞니? 그래서 benevol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지를 지녔다 이런 얘기죠. 맞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멀레하고 베네는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뭐 선행을 베푼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뭐 인자하다, 뭐 자비심이 있다 다 좋아요. 이게 나쁜 거고 사악하고, 아니? 근데 여기 좀 몇 가지 단어를 추가하자면 그래서 이제 mali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malice는 그래서 얘는 악의야, 악의.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악의, 적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41번, 42번에서 이제 밑에 각주 달렸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 나온다면 각주가 더 이상 달리지 않겠죠, 그냥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제 매를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아주 유명한 거 우리 기출 테스트 했던 건 뭐냐면 malnutrition이라는 단어 있지? malnutrition. 이게 영양 상태가 나쁜 거죠. 그래서 뭐다 얘가? 영양, 그렇지, 영양 실조. 그러니까 이런 단어 외우면 참 선생님 마음이 아픈 거야. 그 다음에 malfunc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function이 기능한다는 얘기인데 mal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이게 오기능한다, 오작동한다 이런 거 되겠지. 맞아? benevolent.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단어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이제 6-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1번으로 가는 건데 이제 6-1이에요. 자, 근데 이제 너무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선생님이 이제 늦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좀 진도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거의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다음 주에 이제 5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른 단어들은 설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걸로 완벽하게 체화를 시키세요. 그 다음 단어가 이제 6-1번의 hardy야, hardy. 자, hardy 따라한다. hardy. hardy. hardy라는 말 뭐하고 닮았니? 그렇죠. hard하고 어울리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드가 설명이 쉽지 않은 단어인데 영영사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단 물질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게 단단하니 맞아. 영영사전은 뭐라 하냐면 having a severe property. 아주 뭔가 severe란 말은 이제 어떤 극도의 극심한 아주 심각한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센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presenting a difficulty 해갖고 어려움을 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잘 들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어떤 물질이 아주 극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미가 그래서 어려움을 준다. 이거 포인트가. difficulty 준다 이런 얘기인데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단단하니 단단. 맞죠? 단단한 다른 말로 하면 뭐 있을까요? 단단한 다른 말로 하면 딱딱한. 맞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우리말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잘 들어. hard하고 hardy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건데 hard를 이해하면 hard도 쉽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hard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단단하다 했지. 맞아? 그래서 어려움을 준다. difficulty. 뭔가 힘든 걸 준다 이런 얘기인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워낙 좀 극단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hard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려면 다이아몬드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